2월 3일 토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한인사회복지회와 한울종합복지관이 한인 연장자에게 맞춘 심리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친분 형성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인사회복지회와 한울종합복지관이 한인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성 우울증을 치료 예방하기 위한 심리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거주나 의료 혜택 서비스는 있어 왔지만 우울증 관련 상담 프로그램은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한인들의 마음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이유에서 저희 열린마음 그룹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행복카페와 열린마음 그룹이라 이름 지어진 이 프로그램들은 연장자들이 8주 동안 소규모 그룹으로 강의와 토익,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됩니다. 각 단체는 이미 설문조사를 거쳐 상담 그룹 구성을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단순한 교육을 벗어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친분을 쌓아 심리적 공허함을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제2의 삶의 의미와 삶의 행복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서로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만남과 교육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연장자들을 위한 이번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으로 한인사회뿐 아니라 중국, 스페인 등 6개 국가의 복지기관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한인사회복지회의 행복카페는 22일 클라렌단 노인아파트에서, 한울종합복지관의 열린마음 그룹은 13일부터 북부센터에서 시작됩니다. KBC 뉴스 김주연입니다. 어제 새벽 플로리다 중부 지역에 상륙한 토네이도성 폭풍으로 19명이 사망하고 가옥이 무너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폭풍은 레이 카운티와 볼루시아, 섬터 카운티를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건물 더미에 깔려 압사하면서 사망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자 구호와 파괴시설의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긴급구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네이도로 가옥과 회사, 교회 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번 피해는 2004년의 허리케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의 인근 주민들도 계속되는 정전 사태와 함께 주간 고속도로가 막혀 소방도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살배기 딸을 차에 두고 쇼핑을 했던 25세 여성이 유아 방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3500 놀스 캐치길에 위치한 주월 그로서리 주차장에서 차 안에 혼자 남아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으며 즉시 차 유리창을 부수고 아이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영하의 날씨로 아이가 얼마나 차 안에 방치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만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병원에 후송된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분 뒤 쇼핑을 마치고 5살짜리 아이와 함께 차로 나온 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유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무방비로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에 대한 공판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서 폭파 위협 신고로 1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정신 이상자의 허위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2일 오후 4시경 일리노이 키노샤 경찰서에는 경찰서를 폭파할 것이라는 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군복을 입고 배낭을 맨 이 남성이 주유소와 은행 등을 돌며 경찰서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 고객과 인근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켰고 은행에 있던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폭발물 전담반은 배낭에서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헤어젤과 샴푸, 요구르트를 섞은 혼합 액체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소동을 벌인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6월 미주체전을 앞두고 있는 시카고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한인 젊은이들의 협회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에도 1.5세, 2세 젊은이들의 참여가 늘어야 한다는 공감대와 함께 긍정적인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회는 올해 첫 사업으로 무료 스노우보드 강습회를 주최합니다.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한인 젊은이들의 동호회인 시카고 보더스와 함께 겨울 스포츠를 만끽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위스콘신 알파인 스키장에서 열리는 이번 강습회에는 이미 40여 명의 한인들이 참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세들, 2세들이 이렇게 체육회에서 참여해주면은 또 많이 그 체육과 연관이 돼서 체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 발렌타인 그 멤버로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노우보드 무료 강습회는 협회가 한인 동호회를 후원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1세들이 1군협회에 1.5세, 2세들의 관심과 참여를 넓히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체육회 임원진과 이사진, 각 경기단체에도 한인 1.5세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젊은이들의 축제, 미주체전이 6월로 다가오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모든 교포가 같이 행동할 수 있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서 운동하고 피부를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2세들의 그 운동을 더 장려하고 앞으로 또 17개의 주요 경기단체를 포함해 5,000명 이상이 활동하는 체육회. 이제는 한인 1.5세들이 협회 운영에 참여하고 2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가는 젊은 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지난달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이달 들면서 급등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배럴당 59.02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날과 비교해 3% 급등,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는 추위로 인한 난방유 수요 확대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으로 에너지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정책이 시작된 데다 북동부 지역의 한파로 다음 주 난방유 소비가 예년과 비교해 3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배럴당 최대 62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뉴욕 경찰의 불시 검문 대상이 흑인과 소수계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시경국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경찰의 불시 검문을 받은 총 50만 8,500명 중에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전체의 80%를 넘은 반면 백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불시 검문 횟수도 지난 2002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범죄율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이처럼 불시 검문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1년에 4차례 불시 검문에 대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지난 2003년 4분기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투명하지 않은 불시 검문 절차를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폭동이 발생했던 1999년 이후 경찰의 불시 검문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간접 흡연이 폐암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와 시카고시 실내 금연 법안 실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내의 간접 흡연은 폐암 발생률을 24%까지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흡연에 대해 연구한 22개의 이전 논문을 종합한 이번 논문은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직장 내 간접 흡연과 폐암에 대한 과학적 연관성을 밝히면서 간접 흡연의 심각한 피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지난달 주차원에 금연법 시행안을 발의했던 존 클루턴 상원 의원 등 금연법 지지자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내 41개 도시는 이미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8년 8월부터는 바와 레스토랑에서의 흡연도 금지됩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흠뻑 빠졌습니다. 대부분 미국 학생들로 구성된 풍물팀이 한 중학교 개교 기념식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뉴욕 MKTV 공인경 기자입니다. 이 풍물 연주는 미국 학생들의 소리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현재 189중학교에서 한국어반을 수강 중인 타민족 학생들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연주하는 우리의 소리. 관객들은 감동에 빠져듭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혀 한국 아이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풍물을 배워서 풍물 공연을 한 거가 아주 데이트한 거, 이런 거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또 언어를 이렇게 공립학교에 확실하게 이렇게 뿌리내렸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이번 공연은 플러싱 189중학교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 리웃 뉴욕시 의원과 헬렌 마셜 퀸즈보로장, 엘렌용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카고 일원의 일부 다미닉 그로서리가 보수공사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문을 닫습니다. 다미닉스 측은 새로운 인테리어의 내부 단장을 위해 시카고 내에 있는 97개의 지점 중 14개의 지점이 2개월간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위노나 레드몬드 대변인은 실내의 벽 색깔을 온화하게 바꾸고 보조 조명을 통해 내부를 더 밝게 하는 등 깨끗하고 아늑한 느낌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공사의 주안점이라며 이 밖에 수산물과 유기농 식품 코너를 새롭게 만드는 등 취급 품목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미닉스는 전 지점의 보수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크고 작은 경쟁업체들이 출현하면서 고객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부 공사로 인해 지점당 4에서 50명의 직원들은 휴직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를 기록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역시 강한 바람과 함께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4일 일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 소식 있겠습니다. 낮 최고 1도, 밤 최저 영하 3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5일 월요일 대부분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6도, 밤 최저 0도가 예상됩니다. 6일 화요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낮 최고 12도, 밤 최저 5도로 다소 오르겠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토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